그래서 2-2번 git 리모트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로컬 git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메인 브랜치 그때 마스터 브랜치로 시작했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로 이름 바꿨었나요? 네, 바꿨어요.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 보면 돼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로 지금 원 브랜치가 따져 있을 거고요. 그때 그래서 막 피처 해가지고 가로 언더바 해서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커밋도 하고 머지도 해보고 거기까지 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로컬이죠. 예, 아직은 로컬이고 GitHub 계정을 만들어 오십사라고 2주차에 부탁을 드렸고 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텔리제이를 기준으로 뭐 이건 뭐 ID의 차이인데 뭐 이클립스도 다 메뉴는 비슷한 데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라는 것들을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리모트 레파지토리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GitHub, 뭐 비트버킷, 그다음에 GitLab 이런 애들 그 원격지에 있는 곳을 리모트 레파지토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로컬 레파지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모트 레파지토리는 바꾸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오리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오리진 붙고 뭔가 브랜치명 이게 있으면 아 원격 레파지토리구나. 앞에 오리진이 없으면 내 로컬 레파지토리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아이디를 여셔서 저는 서비스 2 버전으로 열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좌측 하단에 git 프로퍼티를 여셔서 메인 브랜치 하나만 있으신가요? 다들? 네. 네. 여기서 우클릭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놨지.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거 이름 변경이었구나. 메인으로 다 돼 있으시고 마스터이신 분은 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의 설정에 GitHub을 통해 로그인을 통해서 미리 내 계정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겁니다. 아이디.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네. 파일에 설정 누르시고요. 좌측에 버전 관리 쪽에 영어로는 뭐 버전 컨트롤 이렇게 돼 있겠죠? 컨트롤 그리고 이제 GitHub 누르시고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GitHub을 통해 로그인 해서 하나를 아이디 패스워드 눌러서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지금 현재 인텔리제이에서는 이 계정으로 GitHub을 연동할 거야 라는 계정 정보를 등록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 해주니까 헷갈리네. 알아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그럼 아마 중간에 이렇게 그 GitHub 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뜰 거고 거기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나시면 다시 이쪽 화면으로 돌아와질 겁니다.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까먹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별표 넣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모두 패스워드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 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 뜰 겁니다. 뜨고 있겠지? 파일에 설정, 버전 관리에 GitHub.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됐다고 치고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과정은 뭐냐면 내 로컬에 먼저 소스를 만들고요. 이걸 원격지에 올리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을 리모트에 올리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장표 한 장에 반대로 GitHub, 그러니까 레퍼지토리, 원격 레퍼지토리에 있는 거를 내 로컬로 가져오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장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메뉴 Git 메뉴에서 GitHub까지 가시면 GitHub의 프로젝트 공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됐다고 치고요. Git 메뉴에 GitHub의 프로젝트 공유 라는 메뉴를 눌러 보시면 저는 이미 있어요. 저는 이미 있긴 한데 뭔가 뜨죠? 저랑은 좀 다른 모습이 뜰 거예요. 요런 게 뜰 겁니다. 요런 게 뜰 거고 여기에 그 원격지 레파지토리 이름을 적당히 줘 보세요. 뭐 똑같이 쓰세요. Vanity Study, MSA1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쪽에 비공개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래. 인증 천명입니다. 일단 혹시 지금 과정에 뭐 지연이 있거나 그렇다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비공개를 클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누구나 그냥 볼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뭐 큰일 나진 않죠. 큰일 나진 않고요. 뭐 오픈 소스 만들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주로 그 비공개 말고 공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GitHub 소스만 주면은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 겁니다. 퍼블릭 말고요. 프라이빗 체크해 주시면 무료 버전에서는 5명인가까지 코어가 돼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과금을 할 수 있는 유료 계정으로 들어가면 팀원이 돼서 쓸 수 있는 이제 유저가 늘어나고요. 보통 회사에서 GitHub을 쓴다 그러면 이 유료 계정을 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GitHub도 이제 폐쇄망에 설치해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비공개 체크하시고 원격지의 레파지토리 명은 오리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뭐 설명 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공유 누르세요. 과감하게 누르시고요. 누르신 분들은 잠시 후에 GitHub에 접속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서 상단에 또는 좌측의 레파지토리에 방금 내가 만든 레파지토리가 생겼나를 보세요. 생겼나. 베니트 뭐 스터디 MSA1이라는 레파지토리가 생겼을 겁니다. 주소도 깔끔하죠? github.com에 자기 id 슬래시의 레파지토리 명. 요거 RESTful한 URI죠. 뭐 점도 이런 거 없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RESTful한 API를 설계하실 때. 이거 내 계정에 저 레파지토리 내잖아요. 딱 여기다 점 긴만 누르시면 레파지토리 명이 됩니다. 생기셨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내 로컬에서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그거를 원격지에 올리셨다. 이 방향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그리고 들어가 보신 김에 GitHub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 이게? 프라이빗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왼쪽 상단에 내 아이디 누르시면은 다시 레파지토리 목록이 나오거든요. 상단에 레파지토리 스텝 눌러보시면 여기에 아마 프라이빗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뭐 제가 따로 토의로 하는 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옛날에 제가 첫 번째 스터디 자료를 이렇게 한번 GitHub에다 자료 공유해 보려고 뭐 ELK 할 때 금융 서비스 팀 ELK 스터디 해가지고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MD 파일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PDF 만들지 말고 요 마크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메모 같은 거 여기다 하셔도 돼요. 나만 볼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md 파일은 마크다운의 약자인데 요즘에는 요 마크다운 문법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빠르게 우리가 CLI 커맨드 명령어로 이렇게 빠르게 문서를 저렇게 좀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MD 파일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프라이빗 하셨으니까 아무도 내 허락 내가 나의 초대 없이는 접근을 못 해요. 내 레파지토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뭐 add a readm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누르시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파일 한번 살짝 만들어 볼까요? 눌러보세요. 레파지토리 가신 다음에 아마 저희가 리드미 파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뜰 거예요. add a readme 파일이라고 뜰 거고 누르시고요. 잘 안 보이시나? 보자. 요건 문법이 간단합니다. 앞에 뭐 샵을 예를 들어 3개 쓰면은 하나 쓰면은 뭐 제목 1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H1, H2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시 해가지고요. 목차 1. 그 다음에 뭐 대시해서 목차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샵 2개. 중메뉴 1. 중메뉴 뭐 이렇게 해볼까요? 대충 해보고 오른쪽에 그 프리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그냥 그 뭐 구글링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간단하게 뭐 이미지 URL도 올릴 수 있고 저렇게 그냥 1, 2, 3, 4 하면은 순서가 있는 그 리스트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걸로 많이 정리하는 편입니다. 네. 커밋 해볼까요, 여기서? 네. 하셨죠? 하셨으면 밑에다가 커밋 메시지 리드미 파일 최초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하셔서 commit new file 이라고 하면 지금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격 레파지토리에 리드미 파일을 커밋한 거예요. 내 로컬에는 없죠? 네. 물론 내가 내 계정으로 내가 스스로 한 거지만 아이씨.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다시 인텔리제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돌아와 보시면 지금 현재 내 로컬의 그 원격 밑에 이렇게 생기셨죠? 오리진 밑에 메인이라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커밋한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패치라는 걸 안 해서 그래요. 패치. 우리가 그 패치라고 하면은 오리진에서 어떤 임시 경로 같은 데다가 내 로컬의 임시 경로 같은 데다가 오리진 데이터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는 인텔리제이 기준으로 왼쪽에 비어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비어있는 화살표. 중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올려보시면 모든 원격 패치하기라고 나올 겁니다. 한글로는. 이걸 누르시면 눌러보세요. 뭔가 우측 하단에 패치 중 해서 나오죠. 나오고 받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을 내가 연동이 잘못됐을까? 아, 내가 저기다 했구나. 저는 여기 말고요. 여기다 했네요. 나오나요? 여러분들? 전 여기다 했군요. 네. 그래서 눌러보면 지금 방금 리드미 파일 최초 작성해서 나오죠. 그러면 오리진에는 요 커밋 사항이 들어왔고 내 로컬을 더블 클릭해보면 안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풀 해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오리진에 있는 거를. 그거는 여기 왼쪽에 색깔이 차져 있는 업데이트. 이미 그 내 로컬 레파지토리에 화살표가 뜨죠. 이렇게 받으라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로컬의 메인이란 브랜치의 원격지에 있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CLI 명령어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되는 거고 git 패치해서 쫙 갖고 오고 뭐 git 풀 하면 쫙 당겨오고 이런 개념이 이제 저희는 GUI를 더 많이 실제로 쓰니까 그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리드미 파일이 실제로 왼쪽 상단에 있는지 보면 되겠죠. 있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내가 기록했던 게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 프리뷰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편집하면은 바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크다운 언어는 이렇게 IDE에서도 많이 지원하니까요. 이걸로 많이 좀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뜨나요? 더블 클릭하면? 오케이. 그래서 세이브해서 역으로 다시 해도 되겠죠? 세이브하면 뭐가 될까요? 커밋에 뜨겠죠. 내가 지금 바꿨으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혼자 쓸 거라서 사실 리모트는 백업용 정도의 역할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집에 있는 노트북이라고 가정하고요. 회사에 있는 노트북에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럼 반대로 당겨와야겠죠. 리모트에 있는 거를 당겨오는 방법이 다음 장표입니다. 그래서 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요 장표가 반대 방향입니다. 원격지에서 로컬 깃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깃에 가면은 이건 그냥 나중에 집에 있는 다른 PC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까 레파지토리 깃허브에 갔었잖아요. 제일 튀는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코드를 누르시고 깃허브 주소가 있죠. 이 주소는 간단해요. 내 그 RESTful URI에다 .git이에요. 그냥 .git. 그래서 복사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될 거고 그거를 다시 IDE에서 여는 건데 깃에가 아니라 파일의 새로 만들기에 버전 관리에 있는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저장소 URL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갖고 오는데 GitHub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죠. 여기 누르시면 아까 우리 로그인했죠. 기본적으로 떠요. 목록이. 이거로 이렇게 하시든 GitHub 주소를 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 레파토리 없는 거 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메뉴에다가 이렇게 점깃 들어가 있는 거를 눌러주시고 어디다 받을지 선정해 주시고 당연히 뭐 이거는 깃이니까 복제 눌러주시면 이게 깃 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해볼 수 있는 게 터미널 같은 거 하나 여셔서 따라하지 마세요. 네. git 클론 하고 방금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그냥 커맨드로 하는 명령어예요. 엔터 치면은 여기다가 git init 하면서 다 그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git 풀까지 쫙. 중간에 이렇게 브라우저 인증하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커맨드로 하는 거. 예. 좀 전에 우리가 새로 만들기에 버전 관리 있는 거 갖고 오기는 GUI로 하는 거. 그러면 GUI는 뭐다? 지금 이거를 그냥 뒤에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맨드를 아시면 개념 정리와 그냥 터미널 하나만 있으셔도 깃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서버 환경에 자동화 같은 거를 할 때는 git 수동으로 이제 CLI 명령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git 클론으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 나머지는 git 풀만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인되어 있는 원격지에서 걔도 하나의 로컬 레파지토리가 되잖아요. 서버에 올라온 것도. 그래서 git 풀 땡기면 우리가 2개 체크인했으면 2개 쫙 갖고 오고 그대로 메이븐 돌려가지고 컴파일해서 자를 만들고 기존 거 스탑 시키고 얘 스타트 시키고 그럼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쉘을 짜시면 돼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CI/CD 툴이랑 연동해서 띡띡띡띡 이벤트 베이스로 움직이게 하면은 자동 배포, 자동 통합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는 왜 거기도 수동으로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완전히 통제를 하죠 그냥. 예. 저희는 그냥 배치성으로 빌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CI/CD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깃이라는 제품이 들어와지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깃이 좀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엉만 데서 갑자기 로그인을 시도하면 꼭 2차 인증을 태워요. 네. 오래 걸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도 녹여내야겠죠. 어느 시점에 2차 인증을 태울 거냐 이런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니까 그렇습니다. 생략할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컨트롤 C하고 로컬 깃은 과감하게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점깃 폴더를 날리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브랜치 따가지고 풀리퀘스트 하는 거를 제 과정에 담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MSA 1 잡고 계실 거고 저는 2예요. 우측 하단에 브랜치 메인만 있죠. 우클릭 해가지고요. 메인에서 새 브랜치.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 최 과장님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 요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갔니? 운영 소스 브랜치 있죠? 운영 소스 브랜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메인이. 예. 그럼 메인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푸시하거나 커밋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 관리자 오너십이 있는 사람 한 명만 또는 뭐 한두 명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팀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다이렉트로 푸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깃허브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설정을 안 하실 건데 들어가서 세팅스에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이 브랜치라고 있죠. 들어와 보면 지금 메인 브랜치 하나잖아요. 여기다가 룰을 저는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은 뜰 거예요. 새로 만들으려고. 그러면 저는 에디트를 해볼게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 비포 머징. 그러니까 머지 되기 전에 무조건 풀 리퀘스트로만 던져라. 얘를 프로텍트, 그러니까 보호하는 룰을 집어넣으면 누구도 푸시로 못해요. 나 말고는. 그러니까 팀원들은 푸시를 쳐봤자 막히는 거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아까 나는 머지 버튼이 안 보인다라고 하신 거고.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 운영이랑 좀 결부지어 생각해 보시면 PL들이 예를 들어 저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풀 리퀘스트 요청이 오면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은 PL들이나 뭐 PM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최종 검수된 소스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승인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럼 일반 팀원들은 이쪽 메인 브랜치나 아까 뭐 DV를 뺀 나머지 상위 브랜치들은 없는 거예요. 권한이. 그러면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만 머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번에 개발한 꾸러미 전체를 반영해 주세요. 메인 가지에다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벌로 움직이다 보니까 롤백도 굉장히 쉬운 거죠. 이 풀리퀘스트 머지한 그 바로 직전으로 가면 직전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 버전으로 다시 리비전 해가지고 빌드해버리면 그 버전으로 금방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 롤백도 굉장히 쉽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안 먹혀요. 내가 팀을 초대해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업그레이드라고 자꾸 뜨죠. 무료 버전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 레파지터리 접근 권한 있으면 전부 다 그 푸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GitHub의 무료 버전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그런 프로텍트 권한이 생긴다. 네. 해봤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정책까지는 뭐 한번 해볼까요? 네. GitHub 여셨죠, 어제? 어차피 여셨죠. 세팅스 들어가시고 브랜치 메뉴 가신 다음에 애드 룰 버튼이 보이시죠? 세팅스. 왼쪽에 브랜치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마 없으면 add branch protection rule 이렇게 뜨실 겁니다. 눌러보세요. 그러면 약간 요런 화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브랜치 네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브랜치에는 다 요 프로텍션 룰을 걸겠어.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메인 브랜치를 할 거니까 메인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있죠. require a pull request before merging 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말씀드린 그 개념입니다. 나 이외에는 권한이 없어. 다 PR을 통해서만 머지 요청을 하게 해. 이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설레에서 봤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기능이 여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다시 인텔리제로 돌아와서 브랜치를 딸 거예요. 피처를 하나 따보겠습니다. 메인에서 새 브랜치 하시고요. 피처 하고 우리는 언더바 2개 할게요. 언더바 2개 기능 개발 1 뭐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뭐 신기하진 않으시죠? 됐어요. 기능 개발 1 그러면 우리가 우클릭해서 메인에서 새 브랜치 할 때 잘 보시면 체크아웃 기능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헤드가 피처 브랜치로 가 있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하단에 피처 기능 개발 1이 떠 있으면은 현재 브랜치가 거기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아까 우리 MD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MD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신규 브랜치 적용 아무거나 쓰세요. 뭐 이렇게 할게요. 어쨌든 수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가지를 따서 운영 최종 소스에서 가지를 하나 따서 뭔가 개발 요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파일 요거 하나인 거예요. 수정본이 끝났어요 개발이. 그러면은 가정을 할게요. 메인 브랜치로는 우리가 도저히 그 푸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메인으로 로컬에서 머지한 후에 머지를 푸시를 하면 안 되겠죠. 리젝 당하겠죠.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브랜치 채로 오리진에 올릴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브랜치를 땄고 당연히 커밋 하나가 뜨겠죠? 더블 클릭해보면 이거 한 줄 넣었네. 체크하고 신규 기능 개발 뭐 이렇게 할게요. 커밋 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와보면 내가 어디 여기다 한 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소스를 한 10개 수정했다고 칠게요. 10개 정도 커밋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로컬에 있는 피처에는 당연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한 줄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죠. 네 브랜치에서 메인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디 축 저는 이름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좀 다르죠. 하나가 더 가 있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는 지금 밑에 있는 그 리비전에 가 있다. 이런 뜻이고 내가 방금 선택했던 피처 브랜치는 하나 더 와 있다. 커밋 포인트가 그죠? 그래서 이 기능을 다시 메인에 넣고 싶어요. 그럼 내가 팀원이야. 그러면 우선은 오리진에 있는 브랜치를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방금 해봤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클릭해서 푸시 하면 돼요. 푸시. 자, 로컬 레파지토리에서는 푸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커밋이 마지막이에요. 끝. 근데 푸시라는 건 원격 레파지토리에다가 뭔가 올리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가지를. 그래서 푸시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GitHub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우리 피처 브랜치가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싸그리 해가지고 푸시가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예. 그럼 눌러보세요. 푸시함까지 이렇게 우측 하단에 뜨면 왼쪽 밑에 원격지에 메인 말고 피처 기능 개발 1이라는 브랜치가 보이죠, 바로. 그러면은 브라우저로 깃허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에 내 아이디 옆에 레파지토리 명을 누르시면 홈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여기 왼쪽에 메인 1 이런 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2로 하고 있죠. 어쩐지. 레파지토리 2를 딱 가보시면 메인에 안 그래도 위에 떠요. 이렇게 풀리캐스트 하라고. 뭔가 뜨죠. 이게 원래는 안 보여요. 원래는. 그리고 내 브랜치가 뭐뭐 있는지를 보시려면 여기에 to 브랜치라고 나오는 거 눌러보시면 방금 여기 2분 전에 그죠? 올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브랜치는 여기서도 확인 가능해요. 요 메인 브랜치를 눌러보면 뭐뭐 있는지가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 피처 뭐가 개발자 각자가 올렸으면 다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피처니까 기능 개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는 최종이 아니라 결국 머지되고 메인으로 머지되고 없어질 브랜치들이에요. 잠깐 템포러리로 생기는 거지. 그래서 풀리캐스트라고 뜨죠. 얘를 눌러도 돼요. 얘 눌러볼까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입력창이 뜨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루트에서 풀 리퀘스트라는 그 탭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미 뭐 컴페어 해가지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새로 뭔가 작성을 해볼게요. New Pull Request를 3건을 하나 요청해 보겠습니다. 누르고 그러면 아까 김효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디서 어디로 합칠 거냐가 여기 바로 나와요. 어디서 어디로 합쳐야 돼요? 우리는 피처에서 테더링이 끊겼어요. 피처에서 당연히 메인 이겠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는 방향 표시가 있으니까 내가 피처를 딱 골라주면 여기서 메인으로 만약에 여기 뭐 DV랑 아까 CBS, CBT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뜰 거예요. 더 뜰 건데 우선은 메인이 가장 운영이 되는 놈이라고 치고 일반적으로는 메인의 PR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나 테스트 쪽 정도로 하고 뭐 릴리즈 브랜치 같은 게 있으면 그 정도까지 하고요. 아까 이제 예시에서는 디플로이 브랜치가 생기면 여기다가 PR을 요청해라 라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디플로이 브랜치에서 메인으로 머지하는 거는 이행 담당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 담당자는 저 피처 여러 개를 또 머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할 거니까 피처 브랜치 개발 따가지고 그걸 메인에 병합하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Create Pull Request를 누르시면 뭔가 커멘트를 쓰게 되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저 개발 완료했어요. 존경합니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Create Pull Reques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PR이 따진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실제로 GitHub에 쓰시면은 이게 오너한테 이메일이나 또는 슬랙 같은 거 연동해가지고 알림이 와요. 문자나. 보통 이제 슬랙이나 협업 툴 쓰시는 그 사내 걸로 이제 알림이 띄고 오는데 PR 요청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댓글로 뭐 알아서 검토해 볼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보통 업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세팅에 강의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노티피케이션을 요건가?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여기다가 메일 등록해 놓으시면은 그 PR에 대한 그 뭐 알림 이메일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지금 다시 요 루트로 와보시면 내가 오너잖아요. 내가 나한테 쏜 거니까 여기 하나라고 뜨죠. PR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 팀원이 PR 요청을 했네. 그죠? 요건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고
그러면 어디 보자. 오, 이렇게 개발했네. 뭐 눌러보면 이제 하나씩 소스도 여기서 뭐뭐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IDE에서 지원도 해줘요. 이렇게 PR 뜨면은 이쪽에 또 연동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네 해가지고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밑에 누가 봐도 이 녹색이죠. 머지 풀 리퀘스트 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별 말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피처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검토 후 승인 완료 뭐 라고 해서 컨펌 메시지 라고 뿅 눌러보세요. 그럼 머징 이렇게 바뀔 겁니다. 머징.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요청했던 요청 피처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로의 머지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브랜치 지울 거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딜리트 브랜치. 이걸 누르시면 로컬의 그 원격지 오리진에 있는 브랜치가 사라집니다. 이건 없어도 되겠죠, 이제. 머지 했으니까. 우선은 뭐 넷도 보고요. 우선 넷도 보고 다시 로컬에 돌아와서 머지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한다? 패치. 그죠? 왼쪽 하단에 구멍이 비어있는 화살표 내려가는 거 누르시면 오리진 쪽이 패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메인에 화살표가 생기죠. 여기서 왼쪽에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풀 땡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메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가지가 쳐져 있죠. 이렇게 머지 풀 리퀘스트 프롬 뭐 화살표의 피처 기능을 개발해서 머지가 됐다. 라는 그 머지의 커밋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가지가 합쳐지는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은 한 줄 삐져나올 겁니다. 이렇게. 위에 더 가봐요.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실제로 그 브랜치에서 했던 커밋 포인트들이 만약에 10개 쓰면 10개 다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지라는 커밋 포인트를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이렇게. 머지 할 때. 그러면 아 여기서 이게 머지 된 거구나. 운영은 여기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랜치 전략을 MSA 시스템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조직끼리. 우리는 브랜치 어떻게 갈 거야 전략을. 뭐 메인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뭐 QA 해야 되니까 테스팅하는 QA 브랜치 하나 놓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개발계에 올릴 사람은 DV 브랜치에 머지 요청이 아니라 아까 다이렉트로 거기는 풀이 된다, FC가 된다 그랬죠. 올려가지고 뭐 빌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짤지는 조직마다 이제 결정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원 브랜치이기 때문에 전략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MSA 조직으로 가거나 깃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공통을 잡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쓰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그 장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 어느 커밋으로 어떻게 가든 뭐 다시 돌아가는 것도 매우 쉽고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요거예요, 요거. 해보신 거예요, 다. 여기서 지금 요게 레파지토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든 레파지토리는 MSA1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숙제는 MSA2 레파지토리를 집에 가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거 만드실 때는요, 로컬에 있는 거를 올려야겠군요. 재미로 해보세요. 다른 거 하나 미리 그냥 깃허브에서 뉴 레파지토리 해가지고 만들고 땡겨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요게 그 레파지토리 MSA1, MSA2가 되는 거고요. 상세 화면이 아까 우리 레파지토리 누르면 나오는 깃허브의 그 화면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클론을 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크리에이트 브랜치를 우리는 IDE에서 한 거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플레이캐스트 해본 거고, 그죠? 그러면 요 개념들이 나름대로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브랜치를 만드는 것부터 뭔가 공통화된 화면이 있는 거죠. 어드민이. 요런 게 ITSM에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 ITSM을 제작할 때 비트버킷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저것까지 하면 뒤에서 CLI로 쫙 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웹 화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커맨드로 날리겠죠. 저쪽으로 API. 그런 식으로 ITSM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럼 우리 보러 만들려면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드민을 직접 만들 거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잘 되어 있는 걸 쓰려면 쓰면 되는데 GitHub이나 비트버킷이나 GitLab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커뮤니티 기능이 잘 돼 있어요. 이거를 구현 안 해도 플리캐스트 이런 거 다 하나씩 구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놓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GitHub이나 이런 애들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Git만 로컬에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쓰는 커맨드문이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GUI도 없죠. 지금처럼 뭔가 플리캐스트 하는 커멘트도 입력해야 되죠. 요런 그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점 있는 요 브랜치 가지 그래프도 표현해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성 제품에는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 해볼 수 있는 제품은 깃랩이 거의 유일합니다. 깃랩은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저 인스톨을 할 수가 있어요, 서버에다. 깃랩을 딱 깔아 놓으면 서비스를 띄워주면 저 깃허브처럼 저런 화면이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걔를 원격지로 놓고 PC가 됐던 뭐 서버가 됐던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로컬 레파지토리가 되고 있는 오리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한번 깔아 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깃랩이라는 제품으로 좀 셀프로 구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깃허브 계정, 유료 계정 사서 쓰면 되고요. 아까 뭐 비트버켓도 그냥 유료일 겁니다. 걔도. 그러면 요 그림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이 맺히시면 돼요. 아직은 뭐 깃 브랜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여기까지는 안 오셔도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리거나 뭔가를 할 때 브랜치를 만드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될 것들은 메인에 그냥 두시고요. 메인은 여기서 푸시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말고 무조건 브랜치 따서 개발하세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체크인 할 때 바로 커밋 및 푸시로 바로 올려버리시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작업하시고 회사 가서 또 작업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됐네? 합쳐야겠네? 그때만 플리캐스트 누르셔서 만들어서 머지 메인에. 그리고 어디 가서든 내가 개발하던 거 하겠다 그러면 피처 브랜치 갖고 받아서 하면 되고 나는 그거 말고 새로운 개념을 여기서 해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 브랜치 따면 되잖아요. 메인에서. 이해되시죠? 이해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돼요. 느낌. 우리 거기까지면 됩니다. 느낌. 그래서 깃 브랜치 전략이라고 구글링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각 빅테크에서 우리는 이렇게 써요. 이런 거 소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참조해서 아이디어 얻으셔도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이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하시면 됩니다.